네, 시황센터입니다. 출발 시장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하이트진로홀딩스로 현재 4%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2위가 CJ 대한통운, 3위는 IS동서, 4위 SK하이닉스, 5위는 LG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점,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어제 이제 나타났던 미국장에서의 인수합병, 인수 모멘텀, 거기다 이제 반도체 낸드 플래시 단가의 반등,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단기에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들, 그래서 PBR 밴드가 많이 낮춰져 있던 부분들도 오늘 주가의 강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반등한 점도 긍정적이겠고요. 그리고 CJ 대한통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CJ 대한통운뿐만이 아니고요. GS 리테일하고 제일기획도 같이 지금 강세입니다. 제일기획도 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4%로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트진로홀딩스는 아까 싸이 효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것 같고요. 음식료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키 맞추기 정도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쪽 모멘텀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단가가 단기간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요.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 나오는 것 같고요. 패널 단가 보면 아직은 대형 기판이 단가가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단계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에 대한 저가 매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SCI 한국 스탠다드 지수 정기 변경이 1년에 4번 있죠. 2월, 5월, 8월, 그리고 11월인데요. 이번에 CJ 대한통운이 한번 들어갈지 오늘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쪽도 있는데요. 동국제강과 KP케미칼이 제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했네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어떤 종목들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4%대로 오르고 있네요. 2위가 BHI, 3위는 우주일렉트로, 4위 안랩, 5위는 인프라웨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단기에 YG 같은 경우는 거의 11만 원 선에서 어제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거의 자꾸 SM이 나오죠, 현재까지. 어제가 72,400원이면 거의 한 3, 4만 원 정도 빠졌는데, 여기에 따른 저가 매수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기아차도 단기에 이격도가 92% 선까지 빠져서 오늘 반등 나오는데, 네. 단기에 좀 많이 밀렸던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싸이 관련해서는 DI로 옮길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한데요. 어쨌든 단기에 많이 밀렸던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가 오늘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맥이 여기서는 빠져있긴 한데요. S맥이 오늘 리포트 좀 많이 나오면서 한 2,600억짜리 회사이긴 합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서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다는 점들도 S맥 주가 흐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는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들어오는데, 주가가 크게 이렇게 흔들림은 없는 것 같아요. 26,700원 선 계속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안랩이 단기에 아주 급나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랩도 그런 저가 매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테마는 전반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요. 1위는 부강약품입니다. 4%대 하락, 2위가 남해화학, 3위 오리온, 4위는 LG생활건강, 5위는 웅진에너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강약품, 오리온, LG생활건강까지 이때까지 좀 양호했던 종목들, 오늘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1위, 4위가 전부 다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제 부강약품 급등했는데 오늘 4% 좀 많이 밀립니다. 남해화학도 역시 테마성으로 대북 관련 테마로 많이 묶이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로만손이 어제 상한가였었는데요. 로만손도 오늘 한 6% 정도 아침에 좀 밀려서 나오는데, 거래가 워낙에 좀 잠깐 봐야 되겠네요. 거래가 어제 로만손 거래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만손 거래가 460% 늘었었네요. 아주 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온, LG생건 이런 쪽들은 어제 이제 음식료 쪽 이야기하면서 경기 방향성과 부각된다는 점들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요. 워낙에 신고가 행진 내면서 올랐던 대한 부담감들이 오늘 좀
약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 가지신 분들은 이것이 시세의 끝인가? 그건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진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장이 사실은 뭐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뭐 썩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종목에 전량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하는 초단타 성향의 투자자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팔고 이 종목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국면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들 그리고 산업 섹터 내에서의 어떤 그 변화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가 좀 선전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펀드가 1919선에서 조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럴 거였으면 2000선에서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내수주 쪽 컨셉이 좀 더 앞으로도 유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내리고 있을까요? 1위가 게임빌이네요. 4% 가까이 빠집니다. 2위는 SBS 콘텐츠허브, 3위가 JC, 4위는 컴투스, 5위는 윈페인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IMB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SBS 콘텐츠 허브는 또 오늘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IMBC는 그 MBC 지분 빼면 사실은 뭐 1000억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매매하시면서 특성을 느끼셨겠지만 지금 장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수급 주체를 안다고 하면 상당한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IMBC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거 사실 뭐 돈 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냥 사다 하면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시세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멘탈로 봤을 때는 비싼 게 맞고요. PBR 4배, 뭐 퍼가 40배 넘어가는데 비싸 보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수급적으로 매매는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게임빌, JC, 컴투스, 뭐 이메이드 게임주 다 올라와 있는데 어제 장중에 1시 지나면서 일부 종목에서 5%, 6%대 급락이 나왔었죠. 네. 고점 대비로 한 7%씩 대형주도 다 중형주 1조 원 거의 언저리에 있는 부분들 종목군들 다 밀려서 이렇게 흔들렸다가 조금 올려주고 끝났었는데 NC소프트도 지금 20만 원, 한 5천 원, 6천 원 선 거의 20만 원 초반까지 갔다가 수평 라인 세 번째 바닥 만들면서 지금 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NC소프트는 또 한 번 아침에 좀 출렁했었는데 역시 21만 원, 20만 5천 원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3번 연속으로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한 200억 덜 나온다고 하는데 3분기에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한데 한 21만 원, 2만 원대는 뭐 비싸지 않다. NC소프트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단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임주는 모바일 쪽으로는 일단 워낙에 단기에 올랐던 부분들이 전자결제랑 포함해서 조금 밀려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오늘 동반 약세지만 그래도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 상위 종목인데요.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2위는 대한전선, 3위 웅진케미칼, 4위 대우증권, 5위는 한국전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징을 모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평균 그 이동 평균선을 보면 주추세인 200일선이 2만 5천 원 선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랑 코스피 지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여기서 주식을 강하게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200일 전 주가가 2만 1,000원, 2만 2,000원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완전히 돌아서고 올라서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달 정도까지는 한 거래일수로 한 15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그한테에서는 매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걸 잡아서 갖고 간다 이런 쪽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이 조금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진케미칼은 뭐 태양광 쪽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웅진 뭐 홀딩스 오늘도 좀 또 하한가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룹사에 대한 어떤 우려들 여기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웅진의 뭐 건설이라든지 태양광 쪽 나오면서 관련주 주가림이 안 좋았는데 이게 계속 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오늘 거래가 좀 실리고 있는데요. 단기에 많이 밀렸던 부분들 저번에 상한가 양봉
첫날 그 시초가 부분보다 더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전은 여전히 좀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요금 인상 뭐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 재료들이 좀 주가 흐름을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 거래가 좀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거래량 상위 1위는 네오이즈게임즈네요. 2위가 YG엔터테인먼트, 3위는 한국토지신탁, 4위 인터파크, 5위는 SK컴즈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게임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오이즈게임즈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뭐 아침에 그 개장 전에는 상한가로 누가 좀 뭐 한 4만 주인가 8만 주로 상한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일단은 게임주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요 이제 언론사 보도 취합해 보면 워낙에 이쪽에서의 잘 된다고 하니 여러 곳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같이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잘하면 혼자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나오고 있는 컨셉들이 보면 대부분 따라하기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냐 아니냐 할 것 없이 좀 희석화돼 버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게임사들 수익 마진, 그러니까 이익 마진을 좀 깎아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요게 이제 그대로 오늘 주가 약세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스마트폰 관련한 모멘텀이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한 어떤 지지라인 부근에서 본인들이 정하신 선에서는 매매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엔터는 워낙에 주가가 일부 증권사의 뭐 세일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되돌림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인터파크 오늘 또 매수 리포트 나왔는데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종목은 워낙에 현금 보유력도 괜찮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3위에 있었는데 높은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사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배당 성향 30%를 가정하면은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약 4%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순위권에 있던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 혹시 눈에 띄는 종목도 있었나요? 일단 오늘은 글쎄요, 자동차랑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던 쪽들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기아차가 아까 제가 그 20일 이격이 92% 선이라고 했었는데요. 평균 라인입니다. 기아차는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보시면 한 1, 2년치 평균이 92% 선인데 이제 평균을 하회할 것인지 여부는 시장이 결정을 해주겠죠. 하지만 어쨌든 기아차는 어제 종가가 근래에 보기 드문 저가로 내려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항상 이격 과다 국면에서 이격 과다주가 가려면 시장 전체가 이격 과다 수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시장 전체가 이격 과다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컨셉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밑으로 밀렸다고 올 수도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은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